네, 오늘 그 사관영어 첫 시간인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해줘야 할지,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독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을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사관 입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능 영어에서는 1번부터 17번까지 이제 듣기가 있는데, 근데 사관학교 입시는 듣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시간 관리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를 풀면서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뭐 일치, 불일치, 내지는 도표 뭐 이런 것들 갖다가 그 같이 풀면서 시간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관은 그 앞쪽에 있는 듣기 대신에 모든 게 다 읽고 푸는 문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을 갖다 어떻게 단축시킬 것인가, 요걸 갖다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시간 관리 핵심 말씀드릴게요. 어떻든 45문항이에요. 45문항이고, 그 45문항을 갖다가 우리가 70분 안에 푸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듣기가 빠졌을 뿐이죠. 그래서 일단 70분 동안에 푼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갖다 이제 그대로 나눠버리면은 70 나누기 45 하면 몇이지? 한 1분 한 몇 초 나올 거예요, 문항당.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늘 시간이 부족한 걸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항당 50초를 잡아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할 겁니다. 문항당 50초 갖고는 아무래도 빡셀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문항당 50초를 갖다가 45분에 45문항에 문항당 50초를 갖다 더하게 되면은 대충 한 37분? 30초? 37분 정도가 나와줄 겁니다. 여기에 항상 3분의 1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좀 어려울 것이라고 가정하자 이거야. 그래서 45문제니까 3분의 1이면 15문제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 15문제 정도는 되게 어려울 거야. 그래서 거기다 시간을 좀 더 부여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15문제에다 15분을 더하게 되면은 합치면 몇 분이에요? 52분이 나와주겠죠. 그치? 그러면 이제 70분 중에서 마킹에 한 3분 정도 할애한다고 가정하고 52분을 갖다 빼고 나면은 15분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 15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리뷰를 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관 입시 내지는 경찰대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어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법이 있을 겁니다. 이 어휘는 두 가지로 나뉘어질 거야. 첫째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영어는 당연히 어휘를 모르는 상태에서 풀 수 없으니까 독해를 위한 어휘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문제 풀이를 위한 어떤 어휘가 필요할 겁니다. 즉 어휘 문제가 뭐 사관학교 기준으로 한 4문제씩은 등장하기 때문에 그 4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인데, 요거는 실은 독해에서 해결할 문제니까 문제 없고요. 어휘에서 이제 독해의 어떤 기본이 되는 어휘를 갖다 공부할 때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이, 일단 우리는 사관학교를 갖다 터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수업이 원래 돌아가고요. 기본 수업에서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수능 준비라고 하는 것과 사관학교 입시가 그닥 큰 방향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 동일한 상태에서 뭔가를 좀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사관 수업을 갖다 터핑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학원에서 진행되어지는 어휘 기본 수업들이, 어휘 기본적인 어떤 수업도 있고, 그 다음 테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테스트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다 제대로 외우고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하리보라는 교재를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겁니다. 하리보 무슨 뜻일까? 하리보 뭐예요? 젤리 있잖아요. 그죠? 요 하리보는 이제 머리 글자 딴 건데, 하이엔드 리딩 보캐블러리예요. 그래서 고급 어휘를 갖다가 하리보라는 교재를 통해서 보게 될 거고, 선생님이 일단 단어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예문에 대한 설명, 이런 걸 본 다음에 그 다음 시간, 한번 수업을 했으면 거기에 해당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어법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충분한 시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충분한 시간이 없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법을 갖다 어법 기본서를 보고요, 네 문제를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슨 예제를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전 문제 풀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어법이 예를 사관학교 기준으로 한 네 문제가 등장한다고 했을 때
수능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절대평가 영어 하에서 저는 90점만 넘으면 돼요. 또는 80점 넘어서 2등급만 받으면 돼요. 각각의 목적이 다를 거야. 이제 그 상태에서 내가 어법이 정말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3점짜리 어법 하나 버려. 차라리. 딴 거에 집중해. 어법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걸 갖다 다 공부하기 좀 힘드니까 차라리 버리고 다른 데에 집중하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관학교는 네 문제란 말이죠. 그 네 문제 놓치게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수능은 현재 영어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영어가 좀 천대받는 어떤 과목이 됐지만 사관학교 입시에서는 어쨌든 국어나 수학보다는 영어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법을 공부하긴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갖다가 좀 적절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기본기를 갖춘 상태에서 실전 문제를 푼 게 아니라 그냥 실전 문제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전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공식을 적용시켜서 풀어내면 될 것인가를 갖다 거꾸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을 일단 다음 달부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은 기본 일단 우리 실전 형태에 대한 모의고사들을 쭉 계속 연습하면서 실전 연습 위주로 가야 되거든, 사관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전 독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독해 기본기를 갖다 가져야 돼요. 그게 가장 급하기 때문에 그거랑 하리보 수업을 갖다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실전 독해에 대한 것들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프리뷰가 끝난 상태에서 모의고사가 실시가 되면은 모의고사 가지고 이제 실전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어법을 갖다 같이 적용시켜서 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인데요. 이제 독해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교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매지가의 키스트레인 공식이라는 어떤 그런 교재죠. 이게 키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리 글자예요. 실제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시장에서 키스라는 어떤 커리 이름을 갖다 쓰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분명한 선생님이 제일 먼저 썼습니다. 이 표현을 쓴 지가 10년 넘었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선생님은 나름 그 교재의 어떤 제목 만드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하리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예전에 EBS 변형 문제 만들었을 때는 듄민정음, 훈민정음에다 듄 붙여갖고 만들고, 뭐 모의고사 그 내신 교재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 내신 1등급을 위한 모의고사 레벨업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한때는 이 키스라는 걸 갖다 선생님만 쓰고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면 선생님만 쓰고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키스라는 사람이란다. 키스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갖다가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은 뭐 keep it simple and smar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 글자 딴 거고, 선생님은 이게 뭐냐면은 K가 키워드예요. 핵심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I가 inference고요. S가 structure입니다. 구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S가 또 스트레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출제진들은 기본적으로 이 글을 내놓은 다음에 이 글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봐 라고 되겠지만은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선 내가 무슨 글 썼게 한번 맞춰봐 라고 글을 쓰면 그건 미친놈이잖아. 그치? 내가 글을 썼을 때는 그 글을 갖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글을 쓸 때 스트럭처 단락의 구조를 갖다 적절하게 맞춘 상태에서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부터 내가 주제문을 땅 때려야지, 주제문 때렸으면 그 다음에 부연 문장 붙여야지, 또는 예시를 붙여야지, 이런 식으로 어떠한 구조화된 형태에서 글을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스트럭처 단락의 전개 구조를 통해서 중요 문장을 찾아내는 게 스트럭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중요 문장을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뭐라고 할 거냐면, 자, 별표 치세요 라고 표시할 겁니다. 물론 중요 문장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중요 문장 사이에 어떤 그런 그 중요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별표 하나짜리 문장이 있고 별표 2개짜리 문장이 있고 별표 3개짜리 문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자, 그다음 스트레스는 강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든 필자 입장에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할 때 뭔가 힘줘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힘주는 부분이 강조 표현이고요. 앞으로 수업할 때 강조 표현은 동그라미 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키워드가 핵심어가 되겠죠. 이 핵심어는 수업 시간에 밑줄 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 inference가 이제 추론인데, 자, 요게 이제 실제로 가장 힘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좀 전에 이제 시간 관리 얘기했잖아요. 원래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사관학교 입시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어떤 정형화된 시험들은 만드는 원칙들이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자료실에 수능 출제 매뉴얼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만 해도 선생님이 최근에 봤던 건 영어만 해도 A4로 한 90페이지, 100페이지 가까이 돼요. 이런 문제 내라, 이런 문제 내지 마라 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어떤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조절의 어떤 그런 큰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하나는 WPM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1분에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얼마만큼의 독해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word per minute 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가 렉사일 지수라고 해서 이제 미국 기준으로 따지는 건데 렉사일 지수 뭐 이런 어떤 걸 맞추는 어떤 방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에 맞춰서 출제를 하면서 출제할 때 항상 평균적인 학생들의 어떤 그런 수준이 대충 통계로 잡힐 거 아닙니까? 뭐 국가 기준 학력 평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 6평, 9평 모의고사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금의 올해 시험을 볼 수험생들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라고 잡히면은 렉사일 지수 몇 정도로 출제해라. 뭐 이런 게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읽으면서 문제를 풀었을 때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게끔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상 수능 기준으로 듣기랑 같이 하는 수능 기준으로 한 5문제씩 못 푸는 게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사관학교 입시로 가버리면 7, 8문제, 10문제 못 풀 수 있는 애들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방법은 뭐냐면은 어차피 내가 영어에 대한 내공을 갖다가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그래서 미친 듯이 속독을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라는 정도의 경지까지 끌어올린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전체를 읽지 않고 푸는 거 이게 키스트링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답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딱딱 찾아갖고 풀고요. 그 다음 나머지를 버려버리는 거.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 나중에 리뷰하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출제진들 입장에서는 어떻든 예를 들어서 5개의 선택지를 놓은 상태에서 하나의 정답을 확정시켜 갖고 만들 거야.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오답 선택지를 만들 때 일단은 그 중에 적어도 하나는 오답 매력도가 높은 선택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통상 우리가 오지선다 문제를 풀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이 다 무작위로 찍었어. 그럼 정답률이 몇 프로? 20% 나오겠죠, 그죠? 20% 정도 나와줄 겁니다. 근데 정답률 20%면은 거의 뭐 풀어서 맞춘 애들은 없다고 보면 된단 말이야. 역대 문제들,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 중에 정답률이 진짜 낮은 건 17%, 18%, 19%짜리도 있었어요. 그럼 거의 뭐 풀어서 맞춘 애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평가를 할 때 정답률이 30%대, 40% 미만이다. 이걸 갖다 고난이도 문제로 본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정답률이 30%짜리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야. 그치? 그런 어려운 문제일수록 오답이 한 선택지에 몰린다는 겁니다. 왜? 출제진들이 오답 매력도를 높인 선택지를 하나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근데 출제진이 생각할 때, 자, 가만히 보자. 이 안에 키워드가 있어. 그럼 이 키워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답을 찾을 때 이 선택지로 몰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즉 함정을 판다는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지문을 순서대로 읽었을 때 그 오답의 유인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혼잡한 시그널, 잘못된 시그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필요한 부분만 읽는 것이 시간도 단축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끌어올려 주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일단 3월 한 달 동안 먼저 이걸 갖춰야지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아갖고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부터는 얘기했던 것처럼 실전 모의고사 형태인데 모의고사를 딱 2단계로 풀게 될 거예요. 일단 초반에는 그냥 수능형 모의고사. 그러니까 뭐 이 28문제 세트로 돼 있는 어떤 그런 수능형 모의고사로 이제 워밍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사관학교 스타일로 문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진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제 만든 것들도 있고 만들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후반부에 뭐 한 달 내지는 뭐 한 달 반 이 정도를 잡아갖고요. 실제 사관학교 스타일로 된 모의고사를 가지고 실전 연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키스에 해당하는 걸 갖다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1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우리 이제 빈칸은 수능형의 빈칸이건, 뭐 아니면 뭐 사관학교 시험도 다 뭐 수능형으로 등장하니까, 수능의 빈칸이건 사관학교 시험의 빈칸이건 간에 많이들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오답률 상위 5문제를 갖다 쭉 뽑아보면 거의 대부분 빈칸이 항상 한두 개씩은 꼭 껴있죠. 뭐 수능으로 시작하면 33번, 34번에 항상 어려운 빈칸이 등장하고요. 그죠? 근데 이 빈칸도 철저하게 문제 푸는 방식을 익혀주게 되면은 오히려 나중에는 선생님 차라리 주제 제목 요지 주장보다 빈칸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빈칸이 사관학교 시험이나 사관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 빈칸이 많이 나올 때는 8문제씩 나오거든요. 8문제야. 장난이 아니죠. 지금 뭐 수능에서 4문제 나오는데 4문제도 막 빡세 죽겠는데 8문제 나오면 거의 기절합니다. 그죠? 그런데 과거에 수능이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수능 영어 영역이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난이도로 보자면요. 수능이 처음 시작했던 데가 1993년도예요. 1993년도부터 쭉 수능이 이어졌는데 1993년부터 2000년대 중반 이후까지는 수능 영어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수능을 봤고요. 그죠? 여러분이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해보자. 한 10년 정도밖에 나이 차이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근데 수능을 봤는데 그때는 되게 수능이 쉬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문제를 다 풀고도 끝에 시간이 남아갖고 잤어요. 수능 당일날도. 잤더니 감독관이 와서 깨요. 네 인생이야. 포기하지 마. 뭘 포기하지 마. 난 한 번도 영어를 틀려본 적이 없는데. 그런 식이었다고. 그게 영어를 틀려본 적이 없다는 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수능이 그만큼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선생님들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주제나 제목은 첫 문장만 봐. 그러면 자 어느 정도냐면 첫 문장 주제야. 첫 문장 해석을 해. 첫 문장 해석하고 나면 그게 곧바로 선택지에 들어가 있어요. 틀리면 그게 바보지. 자, 요지나 주장은 끝 문장을 봐. 끝 문장 봐요. 그리고 곧바로 선택지 보면은 끝 문장 해석이 정답이야, 그냥. 해석하면 곧바로 정답이야.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별 본고사를 금지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으로서 편법으로 논술에다 영어 지문을 집어넣기 시작했고요. 그것마저도 금지를 시키니까 어떤 대학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들 뽑아야 되는데 영어 실력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을 수 없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고 갑자기 확 어려워져서 하이를 쳤던 때가 2010년대 어간이에요. 그때쯤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었고 그때가 50문제 17문제 듣기에다가 50문제니까 33문제 독해 문제를 똑같은 70분 안에 풀어야 되고 빈칸이 많이 나올 때 8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거의 기절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1등급 컷 89.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선생님이랑 이 키스종이 연습했던 학생 중에 하나가 연대 생화학과를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몰랐어.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에 와갖고 이제 그 수강평을 쓰면서 써놓은 건데 빈칸 추론 8문제 푸는데 2분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항당 15초 만에 딱딱 끊어냈다는 거다. 그게 가능한 게 빈칸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주제 제목 요지 주장보다 딱딱 떨어지는 게 빈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 빈칸부터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빈칸인데 빈칸은 무조건 빈칸 문장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빈칸 문장을 먼저 보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죠? 빈칸 보고 선택지 본 상태에서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적절하게 필요한 어떤 문장들을 찾아서 답의 근거를 찾아서 매칭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자 빈칸 문장은 거의 대부분 중요 문장이에요. 중요 문장이니까 빈칸을 뚫어놨을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필자 입장에서는요. 중요한 얘기를 딱 때렸어요. 그럼 그러고 나서 딴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중요 문장 때린 다음에 항상 그 중요 문장을 서포트할 수 있는 문장, 부여 문장을 뒤에 붙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빈칸은 빈칸 보고 선택 주고 원칙 바로 뒷문장부터 보는 게 원칙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You give up on blank. 당신이 뭔가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자, 뭔진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포기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선택지 보시니까 1번은 stability, 뭡니까? 안정성. 2번의 morality는 도덕성. 3번의 공정성. 4번의 명성이나 평판. 5번의 challenge가 도전인데 영어 독해하다가 챌린지, 도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요. 그렇잖아. 우리가 쉬운 거에 도전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나 오늘부터 하루에 3끼 먹는 거에 도전할 거야.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이라는 건 항상 어려운 걸 거야. 그래서 시련,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갖다 챌린지라고 표현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뒷문장 봐야 되는데 바로 뒷문장 You don't try to beat back the changes예요. 당신이 변화라는 것에 back, 맞서서 beat, 때리잖아. 자, 변화가 오는데 거기에 back, 맞서갖고 beat, 때리고 공격하는 거야. 맞서 싸우는 거죠. 그죠? 자, 지금 뭐라 하냐면은 change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change에 맞서서 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볼까? 자, 변화가 다가오고 있어. 근데 그 변화에 대해서 맞서 싸운다는 얘기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난 지금이 좋아. 변화 안 받아들일 거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맞서 싸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변화가 왔는데 변화를 뭐 한다는 거야?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 맞서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포기한데 포기하는 건 버리는 거죠. 자포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블랭크를 포기했어. 블랭크? 아니야. 이건 가질 수 없어. 버릴 거야. 이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생각해 볼까? 버리는 거, 포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건 방향이 어때요? 내가 이걸 받아들일 거야 랑 이거 버릴 거야 랑 방향이 반대네요. 그죠? 아, 포기와 accept가 반대야. 그럼 당연히 빈칸과 변화도 반대해야겠죠. 근데 change는 변화잖아. 반대되는 게 뭘까? 1번의 stability. 아, 안정성이구나. 이거야. 자, 이게 실전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빈칸 봤어. 선택지 봤어. 바로 뒷문장 봤는데 아무리 봐도 stability야. 1번 체크해. 그리고 나머지 보지 마. 이게 시간 관리의 핵심이라고요. 자, 잠깐 잡사를 좀 섞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이라는 것과 독해라는 것과 번역이라는 건 분명히 차이가 나요. 통상 우리가 한 해에 한 뭐 5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 사이의 어떤 수험생들이 그 대학을 가는데 그때 많은 학생들 그 중에서 뭐 상당수의 학생들은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요. 널리 남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 성적을 마음껏 깔아줄게. 적극적으로 정말로 적극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죠? 많은데 실제로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 재수생들이 대충 보통 평균 매년 한 1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들 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또 10만 명은 되지 않을까? 그럼 한 20만 명이라고 가정해보자. 근데 20만 명을 선생님이 매년 다 만나는 건 아니지만은 나름 선생님이 강남인강에서 외부 지자체랑 같이 강남구청이라는 것도 이제 그 지자체니까 지자체랑 협의를 해갖고 그 입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외부적으로 강남인강 대표 강사입니다. 그러다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남인강 내부에서 대표 강사로 얘기를 해 선생님을. 그래서 하다못해 뭐 직원 뽑을 때 선생님 가서 면접을 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입시 설명회의 거의 한 절반 정도 일정을 선생님이 소화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밖에서 입시 설명을 할 때 강남인강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니까 대표 강사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래저래 다니다 보면은 뭐 오프에서 만나는 재학생들, 오프에서 만나는 재수생들을 제외하고도요. 지방 갔는데 갔다 왔더니까 예전에는 전화번호 공개했었어. 근데 별의별 전화가 다 와서 안 되겠구나. 전화번호 공개하는데 카톡을 공개하는데 카톡으로 막 저것도 뭐 문의들이 오거나 상담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하나 이제 상담을 해줘요. 뭐 질문을 받기도 하고. 이제 쭉 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해석을 정말로 못해요. 라는 얘기를 해. 해석을 정말로 못해? 그럼 한번 오프에 있는 학생이라면은 옆에 앉아봐. 이렇게 지문을 줘요. 해석해봐.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해석을 해요. 떠듬떠듬 해석합니다. 선생님 기준에서 너무 잘해. 잘하는데 뭐. 근데 해석 못한대. 왜 그럴까?
자, 해석이 아니라 뭘 생각하기 때문이야? 번역을 생각하기 때문이야. 영어 지금 딱 보고 되게 매끄럽고 예쁘게 말이 나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고. 그건 번역가들이 할 일이지 학생들이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달라. 해석은 기본적으로 구문에 대한 어떤 이런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만들어내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 해석된 걸 베이스로 삼아서 뭔가 매끄럽고 예쁜 말을 만들어내는 게, 창작하는 게 번역이야. 근데 독해는 해석에서 그치지 않아요. 해석도 전체 문장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필요한 것만 딱딱 집어내갖고 이 글의 내용이 뭐구나 파악하는 게 독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독해에서도 더 나아가면은 우리는 뭘 해야 돼?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치? 독해가 이만큼이라면 그중에 문제풀이가 차지한 건 또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군데에 집중될 수 있다는 거야. 거꾸로 생각해볼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간혹가다 뭐 선생님이 간혹가다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밤에 이렇게 기계 같은 거 꽂고 자면 아침에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단어가 100개씩 외워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언젠간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해요. 영어의 단어가 2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외워도 20만 개의 영어 단어를 다 알 수 없거든. 통상 선생님도 예전에 3만 개 이상의 단어를 외운 적이 있는데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안 쓰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단어를 외워도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정말로 모르는 단어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게다가 해석이 다 매끄럽게 딱딱딱 된다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20년 가까이 또는 20년 넘게 우리말을 써온 우리가 왜 국어 비문학은 틀리냐 이거지.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언어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해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물론 해석이 영어의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구문 공부해야 돼요. 3월달에. 그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기초 체력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해에 집중해야 되고, 독해 중에서 특히 뭐 답을 빨리 찾고 정확하게 찾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보자. 좀 전에 지금 안정성이라는 걸 답을 찾았어. 그죠? 그리고 체크한 상태에서 나머지 안 읽어본 부분을 쭉 표시해놔요. 혹시 나중에 읽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표시해놓은 다음에 끝에까지 모든 45문제를 다 답 찾았어요. 찾고 나서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내가 다시 보고 싶어.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번에다 체크를 해놨다가 다시 와서 아까 시간 남긴다. 15분 남긴다고 했잖아. 그지? 그 15분 동안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읽었던 부분 말고 안 읽어본 부분 표시해놨으니까 거길 보면서 맞나 확인 정도만 하는 거죠. 내가 찾았던 게 1번이었는데 1번이 맞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한다고 가정해보자. 첫 문장 볼게요. The founding population of our direct ancestors. 우리의 직접적인 선조의 토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선조들이 is not thought,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to have been much larger than 2000. 2000명을 넘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심지어 some, 어떤 사람들은 think the group, 그 초기 인류의 그룹이 그냥 as small as a few hundred, 한 몇백 명 정도 수준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대요. 즉 되게 소수의 사람으로 인류가 시작됐는데, 근데 그 다음에 how에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동그라미 아까 뭐라고요? 강조라고 했습니다. 자, how, 어떻게 된, 그렇다면 did we go, 우리가 from such a fragile minority, 그렇게 연약한, 상처받기 쉬운, 깨지기 쉬운 그런 소수의 인구로부터 to tide of humanity, 7 billion strong and growing 했으니까 아주 강력하고 성장한 중인 70억의 인구로 커나갈 수 있었겠는가 라는 게 의문이야, 의문. 이게 필자가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물어본 이유 뭐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물어보고 답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봐야 되는데 there's only의 동그라미, 그리고 one의 동그라미, way의 동그라미. 강조 많죠. 그죠? 자, only는 단지, 오직이니까 당연히 힘줘서 얘기하는 거야. one은 한 가지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강조해요.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way는 수단 방법이기 때문에 강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according to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according to도요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얘도 강조가 되는데 얘가 강조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 얘가 특정한 어떤 원전의 출처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뭔가 유명한 사람 말을 빌려와서 자기 말을 서포트하는 거죠. 또는 두 번째, according to가 성적에 따라서 반을 편성해요처럼 기준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결국 특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according to 다음에 나오는 것이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역시 according to 다음에 리처드 펫.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풀네임이 나왔으니까 유명한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리처드 펫이라면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끝났어. 그 방법이 뭔지 얘기 안 했어요. 그 방법은 그 다음 문장에 나왔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좀 전에 얘기했던 빈칸 문장이야. 당신이 안정성을 포기한 겁니다. 거꾸로 변화에 맞서 싸우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했단 말이야. 또 그 다음 문장 보자. 그 다음 문장 봤다니까 You begin not to care about. care하지 않아. 신경 쓰지 않아. 고민하지 않아. 뭐에 대해서? consistency에 대해서요. 주어진 서식지에 대해서. 자,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consistency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consistency 뜻이 뭐죠? 일관성. 내지는 항상성이라는 뜻이죠. 바뀌지 않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어때? stability는 어때요? 방향이 같아요. 안정성, 항상성, 일관성 똑같잖아.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선 give up, 포기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care하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 그거 신경 쓰지 않아.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라고. 그죠? 그러면 care하지 않는다랑 포기하지 않는다랑 방향이 어때요? 역시 같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 더 볼까요? 그 다음 보시니까 You adapt to variation 있어요. 당신이 variation 뜻이 뭐야? 다양성 내지는 변화예요. 변화에 adapt, 적응했대. 여기서 말하는 variation 또 뭐야? change랑 방향이 같네요. 그죠? 그리고 adapt, 적응한다는 것은 accept, 받아들이는 거랑 방향이 같겠죠.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답의 근거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특히 자, 기억해 줘야 될 것이 사관학교 시험이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불친절해요. 수능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수험생들이 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맞춰갖고 어느 정도 지문을 갖다 paraphrasing이라는 걸 해. 단어가 어려운 것 같아 바꿔. 근데 사관학교 시험은 그렇게 친절하게 바꿔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봐도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소재인데 그걸 갖다 조금 수험생용으로 바꿔놓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겠죠. 그죠? 게다가 원래 우리말과 영어를 비교해 놓고 보면은 우리말보다 영어가 훨씬 더 추상성, 철학성이 좀 더 커요. 뭔가 좀 뜬구름 잡기 표현들이 더 많다고. 우리말은 좀 딱딱 떨어지는 편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이제 국어 비문학처럼 뭔가 어떤 한 주제를 깊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 주제를 갖다가 얕게 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랬을 때 야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더라도 답의 근거를 찾는 방법은 다 있다는 거지. 게다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지문일수록 어때요? 개념이 반복돼.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 개념 반복시키겠어요? 아니야.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랬고 점심에 뭐 했고 저녁에 누굴 만났는데 여기서 끝난다고. 근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소재는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요. 요즘 많이 보는 책들 있잖아. 뭐 엔트로피, 총균세, 뭐 리처드 다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뭐 알랭드 보통의 스테이트 앵사이티 뭐 이런 것들, 그죠? 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 많이 보는데 그런 책들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 책들이 뭐 당연히 다 이제 영어를 쓴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쓴 책들인데 그 책들의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라 또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책 파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실은 그런 두꺼운 책들 되게 비싸게 팔리는데 그 두꺼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A4 한 10장이면 끝나요. A4 한 10장이면 끝날 내용 가지고 같은 얘기 반복하고 그게 영어의 특징이라고.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불려갖고 책으로 팔고 있는 거야. 몇만 원씩.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 내용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원래 영어가 그렇다는 거야. 같은 얘기 반복이라고. 똑같은 얘기를 갖다 4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잖아. 그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걸 잡아내면은 되게 쉬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 가서는 여기에 좀 덧붙여갖고
키스트링, 키워드 인퍼런스 스트럭처를 통해서 답을 찾는 거에 덧붙여갖고 거기다가 선생님이 문맥 추론의 개념을 좀 얹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은 이 단어와 완전히 다른 뜻이지만 하지만 얘와 얘가 이 지문 안에서는 최소한 같은 걸로 사용되고 있어 라는 걸 연결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단계 더 독해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2번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빈칸 문장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The major change in mapping in the past decade인데 change에 일단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자, change는 변화잖아. 그죠? 변화는 과거에서 현재로 또는 과거에서의 나중으로 오는 과정에서 뭔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change, 변화가 있어요. 그럼 변화는 그 이전의 과거의 어떤 것에서 현재나 나중에 어떤 것으로 바뀌는 과정을 얘기할 거란 거지. 그럼 당연히 필자의 입장에서는요. 포커스는 과거에 있어, 현재에 있어. 현재나 나중에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종착점을 찾는 문제인 형태가 대부분 많다는 겁니다. 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The major change in mapping. 매핑 했으니까 맵, 지도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매핑을 뭐라고 해석할지 모르겠어. 상관없어. 그냥 지도라는 거 알아보면 돼. 자, 지도. In the past decades. 지난 10년간의 지도에 있어서 주된 변화예요. 근데 as opposed to in the previous. 이전에 6,000년 또는 만년간 반대로. 즉, 이전에 6,000년 또는 만년 동안에도 지도가 변화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로 최근에 어떤 10년 사이의 지도의 변화는 한 다음에 is that 이하입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mapping has become의 동그라미. 자, become의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는 become 뜻 자체가 뭐뭐가 되었다라는 뜻이니까. 즉,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거지.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현대의 지도가 어떻게 됐다? 뭐가 됐다 이거야. 현재의 지도가 어떻게 됐어요라는 걸 찾으면 된다는 거죠. 핵심은.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선택지 1번 accurate, 정확한 거야. 2번 difficult, 어려운 거고요. 3번 personal, 개인적인 거야. 4번에 outdated, 구식인 거고요. 5번에 education, 교육적인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봅시다. 바로 뒷문장 보니까 It's not the map itself that. 얘도 이제 실은 이 안에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that has changed, 바뀐 것은 지도 그 자체는 아닙니다. not의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는 논리적인 글을 읽고 있어요. 국어로 치면 비문학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자, 그거 아니에요 라고 끝내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 아니에요 라고 했으면 이거예요 라고 대안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뀐 것은 지도 자체는 아니야. 그럼 뭐가 바뀌었지? 라는 것을 설명할 거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당연히 바뀐 것은 지도가 아닙니다 했으니까 뭘 바뀌었는지에 해당하는 but B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문장도 별로 도움은 안 돼. You'd recognize a 1940 map. 당신이 1940년도 지도와 the latest, 최신의 현대의 지도가 as having almost the same, 거의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때요? 역시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것뿐이죠. 얘는 중요하잖아. 근데 그 다음 문장 벗의 동그라미. 어떻든 꼭 이거 우리가 나대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조건 연결어에서 역접어는 항상 강조가 됩니다. 근데 but 다음 봤다니까 but 뒤에 이제 현재의 지도가 어때요? 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old map만 얘기하고 있네? 뭔지 모르지만 old map은요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was a fixed piece of paper, 고정되어진 종이 쪼가리였고요. 그 다음 and the same for everybody, 모두에게 다 어땠어요? same, 같았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추정컨대 새로운 지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모두에게 다르겠죠? 그죠? 확인해 볼까? 그 다음 봤더니까 new 나와 있죠. The new map, 새로운 지도는 이게 핵심이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fixed 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없고요. 대신에 different for everyone, 모두에게 있어서 어떻다? different, 다르다라고 했네요. 자, 선택지에
different라는 단어는 없어. 하지만 모두에게 그 지도를 사용하는 모두에게 서로 달라요라는 얘기는 즉 사람들 각각의 맞춤형이라는 거죠. 정답 몇 번? 3번에 different로부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다? personal이라는 거야.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맥 추론 개념이 이거야. different랑 personal이 같은 거야? 전혀 달라요. 전혀 동의어가 아니잖아. 유의어도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사람마다 달라요라는 것은 사람마다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개인화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 그래서는 different와 personally 같은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선생님 그럼 영어에 존재하는 이 모든 문맥 추론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 안 해도 돼. 몇 번 하다 보면요. 영어에서 대체로 같은 걸 갖다 맺는 방식, 같은 걸 묶는 방식 이런 방식이구나. 또는 자주 나온 것들만 이해해줘도 충분히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끝에 잠깐 보시면요. So, 따라서 a map has gone from 동그라미. 그리고 중간쯤에 to 동그라미. 이거네. 과거에서 현재까지라고 했으니까 from,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to. 그럼 핵심은 어디야? to 뒤에 있겠죠. 그래서 from fixed, 고정되어진, 정형화된 어떤 그런 지구에 대한 portrait, 묘사로부터 to dynamic, 역동적이고요. interactive, 상호작용하는 어떤 대화가 됐다. 즉, 지도와 지도의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나누는 거니까 각각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역시 이 안에도 personal이라는 것이 숨어 있더라. 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 빈칸 보세요. It was therefore. 중간쯤에 빈칸이 있어요. 그죠? It was therefore. therefore의 동그라미. 뒤쪽에서 이야기했지만 원인이냐 이유, 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다 강조가 됩니다. 게다가 옆에 important도 동그라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입으로. 필자가. 그죠?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거기 있잖아. 빈칸은 중요 문장이니까 빈칸을 뚫습니다. 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for the viewer, 보는 사람이 blank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so as to facilitate 하면은 용이하게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interpretation of the content가 내용물의 이해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야. 그죠? 자, 내용물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관객이, 보는 사람이 뭐 해야 돼? 라는 얘기인데 1번 to imitate the actor's performance. 배우들의 연기를 갖다 imitate, 모방하는 겁니다. 2번은 to learn about the play beforehand. 그 연극 희곡에 대해서 미리 배우는 거, 알아보는 것이 되겠죠. 3번 to identify가 나왔는데 identify 뜻이 뭐죠? 보통 identify는 식별하다, 정체 같은 걸 확인하는 걸 얘기할 때 identify라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identification, 정체성 그런 걸 의미하죠. 근데 identify가 A with B로 사용되는 경우는 의미가 조금 바뀌어. 자, 생각해봐. 정체를 확인해야 돼요.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수상한 사람이 있어. 딱 붙잡고 제일 먼저 뭐 해달라 그래? 신분증 내주십시오. 라고 할 거란 말이죠. 신분증 받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뭐 해? 일단 신분증이 조잡하게 막 위조돼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조된 건지 보고 그 다음에 곧바로 조회부터 해요? 신분증에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그 사진과 사진에 있는 인물과 내 앞에 있는 인물이 동일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 신분증 내민 거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이를테면 선생님이 신분증을 갖다가 경찰관이 달라고 해서 줬는데 사진이 송중기야. 그러면서 경찰관이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네. 뭐라고 하겠죠. 그죠? 본인 신분증 내놓으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은 이 신분증의 소유자와 그 다음에 이 신분증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인물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identify A with B는 A와 B를 동일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to identify himself with the actors on the stage니까 스스로를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과 동일시하는 거야. 그죠? 4번은 to bridge the gap. 갭은 틈이나 격차죠. between himself, 스스로와 and the actors, 배우들 사이에 틈 격차에 다리를 놓는 거고요. 5번은 to create a distance, 거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from the actions on the stage,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액션, 연기와
연기로부터 거리를 만들어낸대요. 그죠? 자,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빈칸이 중간에 껴있으니까 바로 뒷문장 보는 거야. 뒷문장 보시니까 이 아이디어가 누구누구에 의해서 에픽 시어터라는 걸 가지고 발전했습니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죠? 근데 그 다음 보시니까 which used의 동그라미. 의외로 상당히 많은 타동사들이 강조 표현이 돼요. 타동사가 대체로 뒤에 목적어를 취하고 그 목적어가 그 동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답의 근거가 뭐냐면은 자, 뭘 사용했어? 1번. 뭡니까? alienation이에요. alien 뜻이 뭐죠? 외계인이야. 외부인. 그죠? 그러니까 alienate 하면요. 얘는 외계인으로 또는 외부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소외시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를 빼버리고 ion 붙였으니까 명사 된 거죠? 소외라는 뜻입니다. 너 왜 나만 소외시키니?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너 우리 편이야? 이거의 반대잖아. 우리 같은 편? 이거의 반대가 소외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뭘까? 자, 이 소외로부터 찾을 수 있는 답의 근거가 뭐 있을까? 선택지에 소외. 너 우리 편 아니야. 밀어내. 갭이라는 게 있고요. 또 distance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얘는 소외를 사용한다며. 소외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갭이라고 하는 거 4번에는 거기다 뭘 놓은대? 브릿지, 다리를 놓은대요. 틈이나 격차에 다리를 놓게 되면은 어때요? 틈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5번은 create distance,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돼, 안 돼?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야. 자, 빈칸, 그리고 바로 뒷문장, 선택지, 답 곧바로 나왔다고. 실제로 15초 안에 풀 수 있지. 눈으로 보고 푼다면. 어느 정도 연습만 되어 있으면 시간 관리가 충분해진다는 거야. 물론 선생님, 그런데요. 제가 시험 시간에 당황을 하다 보니까 마음 편하진 않잖아. 그죠? 긴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lienation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답의 근거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자, alienation 다음에 as a strategy의 동그라미. strategy는 전략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 전략도 앞에 있었던 way처럼 방법이란 말이야. 수단이나 방법이니까 강조가 된 거야. 근데 어떤 전략? prevent 밑줄, identification 밑줄. 두 번째 답이고요. prevent 막는데, 예방한데. 뭘? identification 동일시를 막는 거야. 너는 나랑 동일한 종류야, 동일한 사람이야를 막는 거니까 거꾸로 또 뭐예요? 거리를 또는 틈, 격차를 만들어내는 거 맞죠? 그죠? 자, 선생님, 그런데요. 요 문장을 놓치면 어떡하죠? 또 있어요. 그 다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보시니까 어떻든 prevent the identification of the public with the figures of the rights니까 대중들을 극중의 인물과 동일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서 소위를 사용했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장 scattered narration 산재에 있는 나레이션과 커멘트 같은 걸 통해서 the viewers are invited to take a step back이야.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요겁니다. 동사, 주어가 있겠죠? 타동사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간 형태가 있을 거야. 그냥 동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뭐 투부정사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각동사, 사역동사라면은 동사 원형이 붙기도 하고요. 그 다음 ing나 pp가 붙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라면 대체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라는 행위를 하도록 원하거나 하도록 시키거나 하는 걸 봤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형식 문형의 목적격 보어 자체가 키워드가 될 수 있거든. 그럼 생각해볼까? 자, invite, 초대해요. 목적어한테 투부정사라고. 목적어를 투부정사 해달라고 초대하는 거니까 목적어를 투부정사로 꼬시는 거잖아. 왜? 주어 입장에서 투부정사라는 행위를 갖다 바라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키워드야. 근데 얘를 수동태 만들어볼까? 목적어가 앞으로 옵니다. 주어 자리로 나왔어요. 그럼 invite라는 동사가 be invited라는 수동태가 된 상태에서 투부정사는 그냥 내려올 거 아니야 이거죠. 그치? 그럼 애초에 투부정사 키워드 했으니까 be invited, be pp 다음에 투부정사 붙어도 얘가 역시 키워드일 수 있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are invited에 동그라미 친 상태에서 뒤에 키워드가 뭐야? 그렇죠. To take a step back이야. 세 번째가 take a step back입니다. 한 발 물러서는 걸 얘기하고 있죠. 한 발 물러섰으니까 뭐가 생겨? 거리가 생기겠네. 이해가십니까? 자, 얘는 솔직히 추상적이에요. 철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같은 얘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그렇거든. EBS 보다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해설지를 봐, 우리말로. 근데 그것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비일비재해. 그치?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답의 근거는 여러 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얼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거죠. 그 연습을 앞으로 쭉 계속 할 것이다. 오케이? 자,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더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번과 관련해서 또 추가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독해라고 하는 것은 좀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나의 어떤 배경 지식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그지? 근데 문제는 답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지 배경 지식을 먼저 활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 앞으로 이제 수업하다가 T라고 쓰는 거 있을까요? 독해 수업할 때 T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토픽을 의미해요. 토픽. 자주 나오는 소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빈추 소재들. 그러면 그 소재들을 잡아내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그 글을 갖다 이해하는 게 쉬워질 수 있습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이 소재가 동일한 논지를 가진 이 소재가 한 10번 등장했어. 이제까지 10번 등장했으니까 더 이상은 등장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죠. 이제까지 10번 등장했다면 앞으로도 10번, 20번, 30번 등장할 수 있는 소재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미리 좀 정리해두면 도움이 돼요. 딱 보자마자 이거 무슨 얘기구나 알 수 있거든. 근데 알 수 있는 것과 답 근거는 별개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죠? 이 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많이 좀 어려워하거나 틀린 적이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평소에 알고 있기로는 문학의 감상, 영화의 감상, 연극의 감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감정이입하는 거,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그치? 근데 그렇게 치면 정답이 3번이 될 거 아니야. 이 지문의 목적은 연극 자체가 교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글이라는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데 배경 지식만 가지고 나의 선입견에 갇혀갖고 정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토픽을 정리한 이유가 자, 이 소재와 관련해서 이런 글도 나올 수 있고 정반대 이런 글도 나올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주장인데요. 자, 왼쪽을 좀 지울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1, 2, 3번 빈칸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주장인데 원래 영어 독해의 핵심이 되는 게 주제, 제목, 그리고 요지, 주장의 메인 아이디어 추론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 요지, 제목, 주장은 첫째 먼저 무조건 선택지부터 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요 선택지를 봐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하라고 보는 게 아니야. 선택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본문과 선택지를 먼저 봤기 때문에 선택지에 좀 길어지면 키워드를 잡았기 때문에 본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맞는 것, 맞지 않는 것을 적절하게 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 먼저 보십시오.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항상 주제, 요지, 제목, 주장은 첫 두 문장과 끝 한 문장을 먼저 본다. 첫 두 문장과 끝 한 문장만 보면 답이 나오는 일은 아니에요. 첫 두 문장, 끝 한 문장 보고도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치? 실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키스트레인이라는 어떤 그런 그 커리를 개발할 때 실제 그때까지의 모든 기출문제를 다 까봤어요. 좀 빈칸이면 빈칸이 첫 번째 문장인 경우에는 답의 근거가 어디 위치하는가, 뭘 먼저 보는 게 유리한가, 그치? 그 다음에 빈칸이 뭐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인 경우에는 대체로 어떤 단락 전개의 구조를 가지는가를 갖다가 고민해갖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잡은 거야. 이를테면 첫 두 문장 끝 한 문장 봤을 때 선생님
의외로 세 번째 문장에 주제문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많아요. 그러니까 첫 두 문장 보라는 거야. 왜? 첫 번째 문장 도입, 두 번째 문장 현황 제시, 끝, 역접, 주제문 이런 경우 있거든.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마침표 딱 보는 순간 옆에 역접이 보일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럼 그때는 세 번째 문장 또 보면 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첫 두 문장과 끝 한 문장을 먼저 보는 게 원칙이라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자, 4번 보시니까 1번 범죄에 합당한 형량을 부과해라. 2번은 여행 중에 낯선 사람 조심해라. 3번 타인의 도움받기를 주저하지 마라. 4번은 가족과 많은 시간. 5번은 공경에 처한 사람 지나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문장 보시니까 nowadays의 동그라미 그리고 people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이거 모든 리딩 스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보통 리딩 스킬을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걸 갖다가 보통 통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통념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부적절해요. 통념은 통상적인 관념,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나올 수 있거든. 그죠? 자, 그래서 이겁니다. Some people, many people 또는 people, we, they 또는 그 외에 복수의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가 특히 전반부에 주어로 오는 경우라면 이걸 갖다 선생님 앞으로 표현하기를 현황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래요. 하지만 내 의견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some people, many people 구조의 현황 제시가 나오게 되면 흔히들 뒤에서 역접이나 전환의 연결어가 올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내용도 비판이나 반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벌써 첫 문장에 현황 제시 나와 있어 벌써 글의 방향성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some people, many people 구조에 플러스 어떤 사람들이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guess, 추정해요. think, 생각해요. assume, 가정해요. 이런 얘기들이 등장한다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틀렸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글의 핵심 자체에 myth, 잘못된 믿음입니다. misbelief, 역시 잘못된 믿음이에요. misunderstanding, 오해입니다. 또는 잘못된 생각 관념이에요. misconception, 같은 것들이 애초에 그냥 키워드로 박혀 있을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보자. 거기에다가 첫 문장에 nowadays 동그라미 쳤거든. 이건 뭐예요? 뜻이? 요즘이잖아. nowadays, 요즘. recently, 최근에. these days, 요즘. 이런 표현이 나왔어. 또는 trend, 어떤 경향이 있어. tend,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도 다 뭘 제시할 수 있어? 현황 제시할 수 있는 거야. 요즘 사람들이 그래.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볼까요? 자, 요즘 사람들이 are so absorbed in themselves. 스스로에게 너무 몰입되어 있어서 따라서 they will not go out of their way. 그들의 가던 길에서 나오지 않아. 가던 길 계속 가.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 뭐하기위해서? To help fellow citizens in danger. help fellow citizens in danger 밑줄. 위험에 빠진 동료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란 말이야. 맞습니까? 이게 뭐예요? 위험에 빠진 동료 시민을 돕기 위해서 가던 길에서 멈추지 않아. 벗어나지 않아. 지 갈 길만 가. 그게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도와야 돼. 정답 몇 번? 5번이네. 그럼 얘는 첫 문장부터 현황 제시 나왔기 때문에 굳이 두 번째 문장 보지 않고요. 끝 문장으로 곧바로 가. 그래서 끝 문장 갔을 때 자, just remind 동그라미. 상기시키다니까 역시 중요하니까 상기시킬 거야. 스스로에게 상대방의 신발이 당신의 발을 신길 수 있어? 즉 상대방, 위험에 처한 상대방의 입장이 당신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했으니까. 너도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이 5번 맞구나. 확인하고 끝. 나머지 중간 부분, 안 읽어본 부분 표시한 다음에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모든 문제 정답을 찾은 다음에 다시 와서 보십시오. 즉 아까 얘기했던 건 37분, 15분 합쳐서 얼마? 52분. 그 안에 모든 문제, 45문제의 정답의 근거를 찾는 거. 그게 우리의 주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5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택지 1번. Never reveal your weakness. 그러니까 당신의 약점을 절대로 드러내지 마. 라고 얘기했고요. 2번은 Negative comments are harmful 했으니까 부정적 논평이 해로워. 3번은 The risk of ambition without effort. 노력이 없는 ambition, 야망의 위험성이죠. 4번은 The less confident. 자신감이 덜한 사람이 are more successful. 더 성공적이에요. 5번은 High self-confidence. 높은 자신감이 leads to 이어져 better achievement. 더 나은 성취로 이어집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앞으로 선생님 수업하면서 독해에서 선택지끼리 묶을 수 있는 걸 찾아보십시오. 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찾으시면 됩니다. 첫째, 대부분의 선택지의 내용이 방향성이 비슷한데 특징적인 단어 방향성만 조금 다른 거를 찾거나 아니면 아예 선택지가 반대인 경우를 찾으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출제진들은 정답 선택지를 먼저 확정한 상태에서 나머지 4개의 오답 선택지를 만들어내. 그때 하나는 적어도 오답 매력도를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비슷한데 다른 걸 갖다가 오답으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반대를 갖다가 오답으로 잡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은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반대 방향인지 같은 방향인지 갖다가 깜빡하고 오답을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4번과 5번 어때요? 하나는 자신감이 낮고 하나는 자신감이 높은 건데 둘 다 좋다는 얘기죠. Successful achievement니까. 그럼 4번과 5번의 방향성이 분명히 반대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죠? 자, 그 상태에서 첫 문장 볼까? Most people 또 동그라미. 대부분 사람들. 그 다음 get trapped 했으니까 덫에 빠져, 함정에 빠져. 나쁜 거죠? 현황지시니까. 근데 어떤 함정? Optimistic bias image. 낙관적인 편향이야. 즉 낙관적인 거, 자신감 있는 거, 긍정적인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 그러면 거꾸로 부정적인 게 좋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자, 볼까? 1번의 weakness 부정적인 거죠. 근데 부정적인 걸 드러내지 마. 나쁘니까. 답이 될 수 있었어? 없어. 2번 부정적인 거 2번 네거티브 나와 있죠? 근데 부정적인 게 해롭대. 답이 안 돼요. 그 다음 3번은 부정적인 게 들어있지 않아. 그 다음 4번, 5번에서 less confident와 high self-confidence를 했으면 당연히 less confident, 자신감이 더 적은 것이 부정적인 게죠. 근데 4번은 successful, 좋대. 정답 몇 번? 4번이구나. 맞습니까? 뭐 따라서 그들이 tend to, 이것도 현황지시라며 tend.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귀 기울여 듣고 대신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끝 문장 갔을 때도요. exceptional, 밑에 세 번째 오른쪽 끝입니다. exceptional achievements가 이례적인 성취자들, 그러니까 뭔가 큰 성취를 한 사람들이 항상 low levels of confidence, 낮은 수준의 자신감을 갖다 경험합니다. 그랬으니까 자신감이 낮았더니까 어때요? 성취를 더 많이 했습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신감이 낮으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야 돼. 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네.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도 한번 또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고요. 1번은 무엇이 indecisiveness야. decide가 결정하다니까 decisive는 결단력 있는 거, decisiveness는 결단력 있음, 단호함 정도 의미고요. 거기에 in이 붙었으니까 결단력이 없는 거야. 즉 우유부단함을 얘기합니다. 그죠? 결정 못하는 거. 그래서 무엇이 우유부단함을 야기하는가? 이런 얘기고요. 2번은 주의 깊은 사고의 이점들. 3번은 결단력 있는 사람의 특징들이죠. 그 다음 4번은 profound knowledge, 심오한 지식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자신감이에요. 그 다음 5번은 fear of being rejected,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overcome,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첨장 if에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역시 이제 지금 오늘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될 거예요. 어느 정도 한 두어 시간 지나고 나면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과정을 통해 갖고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라고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그죠? 자, when과 if는요
강조 표현이 돼요. 근데 얘가 강조 표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when과 if는 원래 예시나 예증을 이끌 수 있어. 예시, 예증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두 번째, when과 if가 조건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날씨가 좋다면 우리 피크닉 가자. 그럼 날씨가 좋지 않으면 피크닉 가 안 가? 안 가겠죠. 즉 특정 조건에 따라서 뒤에 있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강조가 된다. 그치? 자, if의 동그라미 쳤어요. You are in this season. 당신이 우유부단하다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nd plan to do something about it. 그 우유부단함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게 무슨 얘기야? 우유부단하니까 안 되겠네. 즉 우유부단함을 갖다가 문제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하겠다고 생각한다면 한 다음에 you can take immediate comfort. 당신이 즉각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In the fact 동그라미. fact나 truth 같은 건 당연히 강조가 되겠죠. 사실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사실 속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데 in this decision 우유부단함이 is not 동그라미 necessary 동그라미. 실은 not과 necessary가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얘는 부분부정이야. 근데 부분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든 not이 나왔잖아. 게다가 due to의 동그라미. due to는 때문에죠. 즉, 뭐 때문이 아니야. 자, 당신이 우유부단해.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당신이 즉각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걸 우유부단함이 이것 때문이 아니야 라고 했으면 뒤에서 뭘 얘기해야 돼? 신은 우유부단함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정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죠? 끝났네요. 정답 몇 번? 1번이에요. 무엇이 우유부단함을 야기하는 가 우유부단함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끝문장 확인해봐. 이 정도면. 끝문장 보시니까 밑에 세 번째 줄 Your difficulty. 당신의 어려움이야. 지금 우유부단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은 당연히 뭐예요? 우유부단함이겠죠. 그죠? 당신의 어려움이 대리할 수도 있다. 당신이 습관을 가지게 되는데 applying to a multitude of unimportant things.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다수의 것들을 갖다 적용시켜보는 거야. 똑같은 consideration, 고려를. 많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결정이 느려지는 거죠. 맞아요? 역시 우유부단함의 원인을 얘기하는 게 맞겠구나. 보면 끝난 거야. 더 이상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대체로요. 실전 시험장 들어갔을 때 주제, 요지, 제목, 주장 빈칸 중에 거의 한 7, 80%는 다시 볼 필요도 없을 만큼 완벽한, 명확한 문제일 겁니다. 단 연습이 되어 있다는 가정을 해서요. 오케이? 예. 자, 그리고 넘어가서 7번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 다시 이제 빈칸으로 왔는데 봐봐. 빈칸 문장이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고요. A waiter who greeted customers with a question. 어떤 질문으로 고객에게 인사를 하는 웨이터야. 근데 어떤 질문이야? What are we celebrating tonight? 오늘 우리가 뭘 축하합니까? 오늘 특별한 축하거리가 있어서 오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진짜 지가 앉아갖고 같이 박수 치진 않겠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기념하기로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어떤 웨이터가 then waiters who didn't. 그렇지 못한 웨이터보다 어땠다 이거야. 1번 got more orders. 더 많은 주문을 받았고요. 2번 dined out more frequently. 보다 더 자주 dine out. 외식을 했고요. 3번 was in a worse mood. 더 나쁜 기분,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4번 delivered food more slowly. 음식을 보다 더 천천히 서빙했습니다. 가져다 줬습니다. 5번은 consume more calories. 그러니까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어요. 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일단 뒷문장 한 문장 남아있거든. 끝문장 봐요. Therefore, 따라서 if 좀 전에 얘기했잖아. 뭐라고요? 강조, 조건이라고요. 그죠? 자, if 동그라미 쳤을 때 You treat dining as a special measure. 당신이 식사를 특별한 어떤 occasion, 사건이라고 다룬다면 이제 앞에서 뭘 축하합니까? 특별하다는 거야. 평범하지 않다는 거야. 스페셜하다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 뒤에 You're more likely to eat more. eat more에 밑줄치시면 되겠죠. 당신이 더 많이 먹을 거래. 더 많이 먹는데 정답 몇 번? 더 많은 칼로리 섭취해. 5번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빈칸을 먼저 본 이유가 뭐다? 빈칸 바깥에, 빈칸에 있는 그 문장에 빈칸 바깥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정보의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지금 분명히 뒤에 있는 것은 만약 당신이 식사라는 것을 특별한 어떤 그런 경우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더 많이 먹게 될 겁니다. 나는 소비자, 고객의 입장이야. 근데 앞에 있는 빈칸 누구였어요?
웨이터였잖아. 그러니까 웨이터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더 많은 주문을 얻는 거구나. 따라서 정답은 1번이겠구나 라고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쭉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한 3주, 4주 정도 하리보는 계속 이어질 거고, 하리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사관학교 경찰대 입시 지문 안에서 좀 어려운 단어들을 잡아내거나, 근데 그게 이제 많진 않아. 해봤자 많진 않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해서 나올 만한 지문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책들 있죠. 뭐 알랭드 보통의 그 스테이터스 앵자이티 같은 글,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불안이란 책이에요, 그죠? 그거는 실제 수능에도 3번 등장했어요. 3번 땅땅땅 한 책에서 지문이 등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만한 지문들, 또는 사관학교이기 때문에 또는 경찰대이기 때문에 따로 나오는 지문들이 있어요. 왜? 본인들이 교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어떤 소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사관학교 입시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국제 정세와 관련된, 국제 협상과 관련된, 또는 무슨 뭐 지정학적인 어떤 뭐 이런 거 관련된 글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소재의 글들 찾아갖고 선생님이 하나하나 단어를 뽑아내고 있어. 근데 이게 원래 계획은 한 2,000개 정도 뽑아낼 생각을 했었는데, 뽑다 보니까 수능 단어들이랑 많이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차라리 앞쪽에 한 800개 정도의 단어를 뽑아내고 나서 뒤쪽에서는 구동사들 있죠. 2개짜리 동사, 3개짜리 동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갖고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 쭉 진행할 거고, 한번 수업하면은 단어 뜻, 어근이 어떻게 된다, 뭐 몇 개 중요한 것들은 정리하고요. 그 다음 예문 뜻이 뭐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그거 시험 볼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학원에서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매번 시험 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매직아이라는 걸 갖다가 최대한 빨리 마치고 나면은 얘기했듯이 모의고사 1단계 그리고 모의고사 2단계로 마무리 질 거야. 모의고사 2단계가 실제 사관학교 입시에 딱 맞춰진 어떤 형태로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법을 요번 달 말고요.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어법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실전형 교재.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법의 기본 지식을 안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거꾸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죠? 비슷한 문제를 모아놓고 같이 보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어법 문제를 푸는 방식 내지는 공식 정도를 익힐 수 있게끔 접근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어떻든 올해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장담하건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공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제시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랐는데 선생님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는 뭐 사관학교 입시에서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발목을 잡았어요 라는 케이스가 있다면 뭐 선생님을 와서 때리든지 납치해서 어디다 파묻어버리든지 상관없어요. 선생님 자신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뭐 이를테면은 뭐 정말로 진짜 기록적인 경우에는 뭐 내가 원점수가 한 50점대였는데 한 석 달 만에 90점 찍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그걸 위해서 선생님이 존재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예, 그렇게 커리를 좀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